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정부가 이런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학교에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참여형 수업과 진로교육 그리고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적성과 끼를 발굴해서 이를 키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또 이 준비는 충분히 돼 있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는 이 자유학기제, 그 기대와 우려를 오늘 시사진단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라중학교의 전을석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전라북도 교육청 정옥희 대변인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최상덕 소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주 덕진중학교 김명성 학교운영위원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짤막하게 요약한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탐색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적성을 찾고 숨은 재능을 발굴하며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학력과 진학 중심에서 인성과 진로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자유학기제가 이른바 노는 기간으로 인식돼 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학습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기간에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체험 위주의 활동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학교에서 새로운 형태의 수업과 체험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교사들의 전문성이 신장돼야 하는데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의문도 제기된다.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 과정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자유학기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오늘 토론 주제인 이 자유학기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화면에서 간략하게 소개는 됐습니다만 최상덕 소장님, 자유학기제라는 게 무엇인지, 왜 이게 필요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유학기제가 2013년도에 도입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자유학기제가 목표로 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널리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어서 배움의 즐거움을 좀 갖도록 하자. 그래서 학교 생활이 좀 보다 더 행복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하나 첫 번째 목적이고요. 예. 두 번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적성과 진로를 자기가 선택할 것인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중학교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자기가 어떤 이제 그 진로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15년 후에 사회에 나갈 텐데 그때 사회에서 필요로 한 능력, 그때는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고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협업 능력이라든가 어떤 공감 능력, 어떤 자기주도 학습 능력 등의 인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 생활 속에서 키워주자라고 하는 부분이 또 세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런 목적을 하려면 아무래도 어떤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어떤 토론을 한다든가 같이 협업해서 같이 협력해서 학습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좀 그 학생들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학교 안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런 그 직업 세계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좀 그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체험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그 지식뿐만 아니라 예. 같이 그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의사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예. 그다음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키워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시험,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흔히 하는 그런 시험도 일단은 없다도 내신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유학기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 그동안에 이제 많은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정책들이 각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개선하는 것 따로, 수업 방법 따로, 예. 그다음에 이제 평가 따로 갔는데 자유학기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단은 이제 지금의 많은 그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들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많은 문제, 선생님들은 진도 나가기 바쁘고 예.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시험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진도 나가기보다는 진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을 좀 이렇게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자율성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학생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유학기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기존의 수업의 형태라든지 또 우리 학교에서 그 경험하는 것들이 꽤 달라지겠군요. 예. 예. 정옥규 대변인님, 그 2013년도부터 우리 최상석 선생님께서 이게 도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도 지금 이게 처음은 아니고 시범에서 이렇게 운영을 좀 그동안 해오고 있었죠. 네, 2013년에는 2개 교가 시범학교로 운영이 돼 있었고요. 2014년에는 이제 4개교에서 시범학교 하고 예. 31개 학교가 희망에서 이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예. 이제 올해는 시범학교는 여전히 이제 4개교 학교가 시범학교 하고 있지만 77개 교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지금 희망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학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게 얼마나 퍼센트를 실은 지금 중학교가 209개 학교니까 실은 예.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36% 정도에서 좀 참여율이 낮다라는 이제 정부의 그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아까 최상덕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우리는 이미 2010년에 혁신학교 운동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자유학기제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 실은 그런 목적에 부합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아이들의 협업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이미 충분히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월석 교장 선생님, 예. 지금 전라중학교에 재직하고 계신데 예, 예. 전라중학교는 시범학교를 그동안 좀 해왔던 학교이지요. 시범학교라기보다는 희망학교를 희망학교입니까?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 학교는 처음에 이제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예. 혁신학교에 부합하는 자유학기제 인지부터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범학교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혁신학교의 과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또 부합이 되느냐, 도움이 되겠느냐 등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정 중에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 그에 관련된 이제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연수도 하고 선생님들이 토의 과정도 많이 거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학기제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유럽 특히 이제 아일랜드나 독일 이런 쪽에 그 어떤 교육제도의 좋은 편을 지금 방안을 반영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혁신학교에서 뭐 핀란드의 교육이랄지 독일의 발로도프 학교랄지 이런 학교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자유학기제에 좀 반영이 돼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울 때에는 혁신학교 추진 과제와 자유학기제에서 요구하는 것 등을 살려서 프로그램에 실제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해 보시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점은 좀 좋았고, 이런 점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요? 예. 이제 아까 인성교육과 그 다음에 수업혁신,
그다음에 체험 활동 이런 분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예. 인성교육 분야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이 체험 활동은 아이들이 산만해지기 쉽고 그다음에 그 어떤 지금까지의 교육 제도 또는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의 어떤 교육 열기의 측면에서 보면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는 두려운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입시나 또는 성적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분들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었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됐다. 특히 학부모님들은 이걸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계속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지 이제 어려움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밖으로 많이 나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교육적인 그 활동에 반해서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 또 이 도시학교 같은 경우는 돌아다닐 때 학생들이 돌아다닐 때 교통 안전 문제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또는 학교장인 저의 입장에서도 항상 그것이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예. 학교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는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은 크게 공감하시고 동의를 많이 하시는 듯한 그런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만 좀 부수적으로 좀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불안한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예. 김명성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학부모 입장으로서 자유학기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신가요? 시선이? 먼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예. 학부모 입장에서의 인성교육 그리고 진로 체험으로 통해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이 자유학기제는 진행을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그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를 비춰봤을 때 학부형님들이 자유학기제라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안에 어떤 게 수업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의 자세한 내용 예. 그리고 또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파악되지 않고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학부형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특히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지 않음으로써 뭐 학력이 많이 저하된다. 그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 부모들이 많이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 특히 또 여기 학부형님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을 때 한 60% 이상이 시작하기 전보다는 시작하고 나서의 그 만족도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예. 우리 정을석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학부형님들은 작년 한 해를 겪어보면서 처음보다는 끝날 때 많이 좋았다는 거고 하나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학부형들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 자유학기제에서 좀 많은 그 내용을 알려주고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변화되는 정책에 대해서 학부형들도 대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조금 구체적으로 학부모가 그 모르시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홍보를 강화한다던가 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죠. 예. 그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어디서 누가 조사한 겁니까? 저희 덕진중학교가 작년에 예. 자유학기제를 실행하면서 예. 학부모 한 220명을 대상으로 예.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가 자유학기제를 함으로써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아 학업 성적은 좀 저하될 우려는 있었지만 예. 이 자유학기제를 함으로써 토론 방식과 예. 그리고 어떤 자기 주체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어떤 직업을 체험을 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부모한테 와서 말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대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기존의 그 주입식 교육을 했을 때는 학교를 가고
방과후 해서 집에 왔을 때는 특별히 부모한테 할 이야기가 없는데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갖고 토론한 거하고 어떤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이런 점들을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나 아빠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예. 상당히 좋았다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전국적으로도 이런 뭐 시범 실시 후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예. 이제 2013년도 이후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나서 이제 이 자유학기제가 학교에서 얼마만큼 잘 시행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뭔지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매 학기 시작할 때 하고 그 끝날 때쯤에 저희가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해서 그 운영하는 학교의 그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에는 했고요. 지금 예.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2개 학급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학교 비교 대상으로 해서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매 학기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도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그 취지는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첫 해보다는 작년에 이제 2학기 때 작년에 811개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80개 연구학교하고 나머지가 이제 희망학교인데요. 그게 이제 그 전에보다도 향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제 학생들하고 학부모는 한 4.2 정도인데 교사가 4.25입니다. 5점 만점의 예. 척도에 예. 상당히 높게 만족도가 높습니까? 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적인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특히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연구자들, 교수님들이 직접 가서 학생 학부모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되고 예. 또 그들이 갖는 이제 생각은 어떤지 또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은 뭔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경우에서 이제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은 됐는데 왜냐하면 이게 수업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교육과정도 하고 수업 방법도 평가까지 하기 때문에 부담은 많이 됐는데 하고 나니까 전문가로서의 굉장히 보람이 있고 학생들의 변화가 눈에 보인다. 예. 그래서 학교 수업이 좀 활기차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의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의욕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들이 이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는 만족도 조사와 그다음에 사례 연구를 통해서 매 학기에 이렇게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옥희 대변인님, 전라북도 교육청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내년 이제 전면 그 실시를 바라보고 앞두고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하면 이대로 두어도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이런 점들은 좀 그 정부 차원에서라든지 뭐 등등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아까 논의하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성적 하락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사교육비가 증가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동의하면서도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이들 수업 시수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뭐 국어 1시간 주당, 기술과정 1시간.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수업 시수 자체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실은 평가가 없다고 하지만 수업 중에 수업이 끝난 후에 나오는 평성평가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관찰식 평가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의 다양한 방식의 평가 방식들이 실은 실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든지 수업 방식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이제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학교 안에서도 토론이라든지 아이들의 이제 활동 중심의 교육 활동을 하려면요 아무래도 예산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되고 예. 또 다양한 이제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교육청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제 각종 이제 공기관과 관련해서 MOU를 맺는다든지 그래서 진로 체험처를
상당히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아마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그런 기관들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경험과 교육적 인프라가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정비 또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국가 차원에서 좀 꼼꼼하게 지원이 된다면 좀 더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성적 얘기 나왔으니까요. 좀 짚고 넘어가죠. 정옥희 대변님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수업 시수가 크게 줄지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1학년 1학기가 자유학기제라면 그게 아닌 1학년 자유학기제인 그 학기와 또 다른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수업 시수가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받을 건 다 교육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오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예. 보통 이제 시간이 중학교생들의 경우는 이제 7시간 정도가 이루어지고 예. 주당 한 33시간 정도. 예. 33시간은 다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교과 수업 시수에서 뭐 작은 경우는 한 2시간, 뭐 학교에서 좀 적극적인 경우는 뭐 한 5에서 6시간 정도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없애는 게 아니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교과 수업 시간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양한 체험 활동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수업에 뭐 큰 결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학생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과 활동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에 있는 전문가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업의 질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잘 준비해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문 방송인이 학교에 와서 방송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학생들이 방송국에 직접 가서 배운다면 그게 과연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것인가, 수업을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수업의 질이 높아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전면 확대가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운영했던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를 했는데 학부모님들만 보면 51.3%는 학력에 별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51.3%입니다. 다수가 그렇고요. 오히려 25.7%의 학부모님들은 조금 나아지거나 많이 학력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23%의 학부모들은 약간의 좀 낮아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자유학기제를 실제 경험한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막연히 우려를 안 해보고 우려하는 학부모님들보다는 더 이제 신뢰도가 높은 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부언을 크게 말씀드리면 하드웨어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한다 할지라도 학교에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좀 풀어서 한다면 국어, 영어, 수학 다 배울 건 다 배운다 그 말씀이시죠? 진도도 더 나가고 그렇단 말이죠. 수업해야 될 시수도 다 같고요. 단지 뭐냐면 그 알맹이 즉 소프트웨어를 학교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즐겁게 하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학교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의 양태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그러려면 학교에서 꽤 선생님들도 그렇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이제 실무적인 일 측면일 것 같은데요. 담임 교사들이 실은 자유학기제가 있는 학년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체험처를 마련하긴 하지만 실은 실질적으로 체험처까지 가는 그 과정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건 학과 담임쌤이나 담임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체험처와 연계하고 아이들을 인솔 하고 교육활동한 다음에 또 관찰해서 평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담임선생님 업무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런 업무들 이외에 실은 학교 현장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또 그 학교 교수학습과
관련된 활동 이외의 또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과중되는 부분에 대한 실은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그리고 아이들 지도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만 된다면 정말 수업의 질이 높아질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고 그다음에 이걸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또 어떤 인력 채용들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안에 또 다른 어떤 비정규직이 양상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제도가 들어올 때는 그런 전면적인 어떤 구조적인 측면도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좀 완벽하게 마련한 다음에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책이라는 게 우리는 너무 빨리 만들어지고 너무 빨리 온 학교가 다 예.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그 아일랜드의 그 전환학년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근 30년에 걸쳐서 지금 70%, 80%의 학교에 적용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3년에 온 학교가 내년에 다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정책을 세울 때는 그런 그 파급하는 그 시간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전 정부에서도 뭐 고교 다양화 정책이라든지 뭐 집중 이수제 이런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결국은 상당한 부분 실패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결국 학교 현장에 혼란으로만 남게 되고 그것이 학교에 대한 불신, 또 교사에 대한 불신, 또 교육청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면 교육부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좀 그런 정책을 만들 때는 현장의 의견 또 지역 교육청의 의견들 좀 수렴하셔서 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최상덕 소장님이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이제 그 속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속도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제 하나는 아일랜드의 이제 전환학년제에 대한 얘기를 자꾸 자유학기제하고 많이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두 개의 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중학교 과정이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학생이나 학교의 선택권을 준 겁니다. 이거는 정규 교육과정 밖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근데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의 정규 과정에서 한 학기를 정해서 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고요. 그다음에 그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충분한 준비와 여건을 갖춰주고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인데 진행해 오는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제 자유학기제가 2013년도에 처음 42개 연구학교에서 시범 운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가 2014년도에 811개 학교로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3,204개 학교 중에 2,551개 학교로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전체 80%에 해당하는 학교, 중학교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80%에 해당하는 학교에 확대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교육부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의 선택과 교육청의 선택에 의해서 이 확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올해 제일 초기에 한 50% 정도만 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올 초에만 해도 70%까지 이제 학교에 많이 요청이 목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80%가 시행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게 시간의 속도를 단순히 애국의 제도가 이러니까 이렇다라기보다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제도가 이렇게 학교와 지역에서 이렇게 요청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좀 보고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뭔가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가 쭉 조사를 해보면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건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해보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는 상당히 선생님들이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도 사실 있어요. 해보시고 나신 분들은 상당히 수업에 대한 부담은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교육자로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걸 하고 나니까 전문가로서의 성취감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진로 체험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로 체험에 대한 부분은 이걸 갖다가 꼭 선생님들에게만 부담을 주지 말고
국가적으로, 범부처적으로, 지역사회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이걸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진로 체험 부분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그 협업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들은 학습 생태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그게 또 교실 안에서, 교과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이거는 다양한 전문성들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다면 훨씬 더 폭넓은, 그런 아까 말해서 지식만이 아니라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인성,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그 갖추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지역사회가 학교를 단지 돕는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같이 키워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제 구축해 나가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들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출발해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쯤 되면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이러한 국가 교육 정책을 반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집중 이수랄지 교과 교실제랄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유학기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점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학기제를 결국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사인데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좋은 점을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몇 개 학교 여기에 연연하신다거나 2016년도부터 전면 시행 이러한 표현보다는 저는 틀은 교육부에서 만들어주되 이걸 성과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수치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학교 수로 교육부에서는 이걸 지금 성과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 하는 것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 그 다음에 그 후에 느끼는 교사들의 어떤 보람, 이거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 또는 교육청 등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정책의 지속성 그리고 일관성에 관한 그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그 정부가 바뀌면 혹시 또 이 정책이 또 어떻게 흔들리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했는데 다시 이제 1학년 2학기 이후로부터는 다시 보통 학기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학생들이 가지는 그런 혼란, 이것도 지속성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새로 올 때마다 많은 정책들이 이제 나오는데 지속되는 정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유학기제도 또 뭐 2, 3년 또 하다가 또 이게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유학기제에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중학교의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이제 법적인 근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명확하게 이제 명기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정책적 지속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전면 확대가 되고 나면 예산 지원이 끊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일부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할 위해서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그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의 어떤 그 열의와 노력,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이걸 갖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자유학기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그동안 이렇게 확산돼 오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분들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주위 학교에 직접 연수 가시고 컨설팅 하시고 또 선생님들 직접 연구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 자유학기제가 그동안 가보지 않은 길이었는데 예. 선생님 연구를 해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없이는 정책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같이 느끼고 또 이거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참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학기 6학기 중에서 한 학기만 지금 자유학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택은 학교에서 뭐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상의해서 결정을 짓게 되나요? 예. 네.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예. 일반적으로 1학년 때 하되 1학기 할 것인지 2학기 할 것인지를 선생님들 회의를 통해서 예. 결정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3학년은 좀 기피를 하는 학년이 좀 되겠군요, 아무래도. 예. 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예. 그렇게 좋은 성과라고 해야 되죠. 학업 성적도 올라가고 교사들의 전문성도 향상이 되고 한다면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게 아니라 중학교 전체를 진로 탐색의 기관으로 해서 자유롭게 학교 안에 교육과정 자율성을 맡겨주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학업 성적도 좋아지고요. 아이들 자율적 활동도 좋아지고 아이들 진로 탐색도 하는데 진로 탐색이라는 게 평생에 한 학기만 한다고 해서 진로 탐색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평생 하는 가운데인데 그걸 오히려 6학기에다가 나누어서 그리고 학교 안에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준다고 한다면 그게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한 학기만 허용할 게 아니라 중학교 전체의 평가를 없애고 교사들 평가권을 좀 확보해주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간다면 저는 대한민국 교육이 상당한 부분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네요. 자유학기제 성공하길 정말 바랍니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1학기에 준비해가지고 2학기에 실시했습니다. 예. 1학년 2학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2학기 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1학년 1학기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2학기 하면서 내년도 1학년 1학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현재는 1학년 1학기 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내년도부터 한 학기만 하라고 한다면 두 학기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택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현재까지 1학기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1학기가 더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학교를 단계별로 이렇게 구별해 볼 때 초등학교 6년 교육과 중학교 3년 교육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온 아이들은 초등학교의 생활 특성을 보입니다. 예. 또 학업 자세도 그렇고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당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입학 때부터 대학에서처럼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도 설명해주고 그런 것도 실제로 해보고 체험학습도 이 기간에 하고 저희는 수학여행조차도 1학년 1학기 때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 간의 소통, 선생님과의 가까움, 부모들과의 그 가정에서의 대화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기에서 선택을 한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1학기가 더 좋다. 물론 이제 저희는 1학기 말에 작년 2학기와 금년 1학기를 비교해서 최종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건의하고 싶다고 한다면 자율권을 주십시오. 예. 그래서 1년을 할 수 있든 2년을 할 수 있든 3년을 할 수 있든 자율권을 주시면 학교별로 어떤 필요성이나 또는 추진 성과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1년을 하든 한 학기를 하든 하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년 하고 싶습니다. 1학년 예. 때. 최선호 소장님께 짧게 드리고 김명성 의원님께 기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그리고 전면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좋다면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예. 예. 일단 이제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이 꼭 한 학기만 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일단 이제 이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지만 상당히 큰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도 또 그런 준비에 대한 논의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학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해서 선생님들도 학부모도 학생도 이건 참 좋은 제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학교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또 거기에 맞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이게 확대나 확산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미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여기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는데
1학기 때부터 준비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1학기 준비가 되고요. 2학년 1학기에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바로 또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학생들이 또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예.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거 연결시켜서 똑같이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그래도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시켜주는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이 학교에서 몇몇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어차피 선생님들이 참여형 수업을 하고 어떤 이렇게 그 수업 방법이 개발이 된다면 다른 학교에 적용 안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조건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학기제가 일단 이제 시험에 대한 부담을 없애줬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자율권을 준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예. 이제 그 부분을 타 학기에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합의가 아니라 입시제도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개선만 이루어진다면 중학교는 입시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자기조절 학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학력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입시제도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적어도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만큼은 입시로부터 좀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자유학기제 원래의 취지에 맞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단적인 예가 전라북도와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연합고사가 폐지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금학년도부터 이미 특목고등학교에서 입학 전형을 자기주도적 전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1학년 학부모들의 말을 듣자면 자유학기제를 아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을 하게 하든지 한 학기만 하게 하든지 좀 융통성을 학교장에게 달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성 위원장님 말씀하실 기회가 좀 많이 없으셨는데 이 얘기 들으시면서 혹시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좀 그 의견을 좀 첨가하실 부분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셨는지. 이 토론이 너무 뜨거워서 예.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놓친 것 같은데요. 자유학기제의 선문 분석 결과를 보면 저는 예. 참 이 분석 결과를 보고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학부모로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분석 학생과 부모와 선생님의 그 설문 분석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오히려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보다 선생님이 많고 그 다음에 학생이 많고 그 다음에 학부모가 많았거든요. 이게 선생님들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아이들의 즐거운 그 수업 그리고 재밌게 하는 수업 그 즐겁고 재밌게 하는 수업을 봤을 때 선생님의 그 성취 만족도 이런 것들이 가장 좋게 남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선생님들의 그 공교육의 확립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예. 좀 좋았고요. 특히 아이들이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 또 막연한 그 직업 체험에 대해서 두려움도 많고 예. 막연한 게 많았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의 자신감을 느끼고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끝나고 전체 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자기 꿈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반에서 경쟁을 해서 또 반에서 이렇게 잘한 그 아이들 걸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예. 기존에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보다는 지금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저렇게 큰 생각을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좋았었고요. 또 지속성 우리 전라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이게 한 번 6학기 동안에 한 번 시행하는 건데 예. 한 번을 갖고 내가 준비가 선생님은 준비하고 학부모도 준비할 수 있지만 학생은 또 준비가 덜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최소한 1년 정도 이렇게 뒀을 때 처음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다음에 자기의 진짜 원하는 그 직업 그리고 예. 내가 원하는 그 공부하는 습관을
얻을 수 있다면 예. 이건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면적으로 예. 이게 시행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예.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 여기서 이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그겁니다.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가장 적었었거든요. 예. 그것이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사의 만족도는 충분한 그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 학부모님들은 밖에서 보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수업을 하는데 참관하고 참여하는 그 부분이 너무 적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학부모회 이런 조직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학부모 봉사단이라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들의 그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수 있지만 예. 아이들이 어떤 고난도의 기술이라든지 어떤 아주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학교로 불러서 예. 함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체험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좀 더 부연을 좀 예, 예. 제가 그 질문을 짧게 한번 드리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앞서서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걸 중학교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은 어떠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 이제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대학 입시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이런 교육에 변화를 주는 그런 계기로 삼아보는 것은 어떠냐. 이런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네. 그 김명성 위원장님의 말씀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최 소장님이 결정하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최 소장님의 그 개인적인 사견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부분도 같이 섞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때 그 시범 운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시면 2016년도에 모든 중학교로 자유학기제를 학교에서 실시한다가 이제 이렇게 보면 단기 목표라고 할 수 있다면 중장기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학기제를 토대로 해서 초, 중, 고 학교 전체의 교육 변화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초, 중, 고 학교의 변화가 되어지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학기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학기를 성공적으로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건 그야말로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사회와 학부모님의 동의가 있잖아요. 아무리 선생님과 교사만 좋아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면 확대를 성공적으로 잘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좀 동감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사실은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 사실 불편한 면도 많이 있었거든요. 관계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교 교육의 새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진짜 학교 교육에 그냥 그 불편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의 주체로서 적극적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의 문제도 저는 상당히 해결됩니다. 학부모만큼 자녀에 대해서 안전을 염려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학부모님들이 이런 체험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동행하셔서 그 경험도 하시고 아이들을 본다면 저는 안전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요새는 상당히 고학력층이라든가 상당히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학교에 이런 다양한 체험 활동에 어떤 형태로든 보조적인 형태로든 또 그냥 강사 형태로든 참여를 하신다면 학교의 이런 활동들을 훨씬 더 비용을 크게 안 들이면서도 다양하고 질 높은 그런 형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조금 이렇게 학부모로서 덧붙일 수 있는 얘기는, 저희가 그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에 이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라는 것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학기제하고 혁신학교는 거의 추구하는 목표가 좀 같지 않을까. 아이들의 행복, 아이들의 즐거움, 행복한 학교 만드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자율적인 그런 공부 방식이 왔는데 중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걸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그런데 이렇게 자유학기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는 이 자유학기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옛날부터 혁신학교를 통해서 준비하지 않았나. 그게 부모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 분당 한 30초 정도씩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그 질문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우려되는 것, 그 얘기 중에 그 정옥희 대변인께서 예산 문제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돼서 그 좀 우려를 좀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전일숙 기자님의 짤막한 좀 대답을 들으면서 그걸 마무리 말씀 가름하고 나머지 세 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사실상 그 선생님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발성이 가장 중요한데 예. 그 자발성만 선생님들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인프라 구축이랄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추진 사업에서의 어려움은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단지 교육부, 교육청 또 그 학부모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 실제로 그 시흥시 같은 경우는 마을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도 지도해주고 체험학습도 직접 해주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지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에서는 46억인가를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 모두가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 분 30초씩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김명성 위원장님. 예, 자유학기제는 이제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의 행복이고 즐겁게 공부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준비가 좀 미흡했는데요. 이제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교육청이라든지 기관에서 좀 더 많은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삼위일체가 돼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예, 정옥희 대변인님. 네. 지역사회와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부 교육청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토의 과정에서 가장 그 중심이 됐던 부분 하나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량이고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그 중학교 1, 2학년 정말 힘든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교육시킬 수 있으려면 충분히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현재 중학교 담당 교사들의 수업 시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예. 이 부분들을 해소해 주고 교사들에게 좀 더 여유의 시간을 주신다면 분명 교육 활동에 아주 전반적인 큰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재정에 대한 정확한 쓰임새가 일단 인력 배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떡할까. 거기에서 자유학기 성패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상도 소장님. 예. 그 인프라의 측면에서는 이제 도시하고 농촌하고 약간의 격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특히 이제 농산어촌이라든가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거로 보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이 작은 학교에서는 진짜 몇 분의 선생님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이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또 그 교육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는 또 그런 게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북에서 더 훌륭한 자유학기제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학교를 믿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나눠봤는데요. 그 걱정 또 그리고 우려 또 준비가 부족한 면 분명히 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기대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온다고 하니까요. 어찌됐건 자유학기제 앞으로 좀 잘 순항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